알겠습니다.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김 대표님. 예. 지금 바로 이제 우리 유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의 검찰을 보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높아졌어요. 특검이 출발하고 90일 동안 특검의 모습을 봤던 국민들, 또 촛불을 4개월을 들고 있었던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현미경으로 좀 들여봤다 볼 수 있겠다. 그 검찰이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알다시피 그 작년부터 있었던 촛불 민심에서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들 첫 번째 꼽은 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에서 검찰은 이제 특검에서 넘겨받았는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존재 여부가 지금 결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정치 권력에 그동안 이 눈치를 봤거나 아니면 재벌의 어떤 눈치를 봤거나 아마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탄핵에 어떤 인용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권력 눈치 볼 일은 없게 되는 거겠죠. 지금 이 당분간은. 그렇죠. 그 다음에 재벌도 지금 이제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으니까 그것도 좀 덜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기업들도 지금 수사 대상이고. 예. 근데 저는 이 조직, 검찰이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그러지만 자기 조직의 충성은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이 검찰 개혁이 그래서 검찰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해서 공직수사 비리처 이게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 독점 기소 독점권을 갖다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 작년 이후에 특별수사본부 하고 나서는 상당히 야당에서도 잘한다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인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거는 자기 조직을 갖다 칼을 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 조직 내부를. 근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검찰총장한테 그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과연 그 부분들을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이 다시 국민 검찰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일정 정도 선에서 덮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상당히 이번에는 자기의 어떤 조직의 어떤 존재 여부에 갈려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는 뭐 힘을 내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그 어제 방송 이제 현장 가서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 검찰의 검사가 지금 2,000명이나 말입니다. 네, 많죠.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2, 3%밖에 안 되는 정치 검찰들이 늘 그 검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농단의 주역, 그 검찰 농단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맨날 열심히 하고 그냥 밤 12시까지 나름 고생하고 있는 이 검찰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불만인데 결국 그 핵심에 있는 분들 그러고 보니까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우병우 수석하고 근무지를 4번이나 이렇게 같이 할 정도로 아주 인연이 깊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검찰 한 번 같이 근무하면 뭐 식사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근데 마냥 같이 근무했다고 친해지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4번 근무하는 이력을 쭉 봤더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교점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거나 나의 승진이나 이런 그 인사관계에서 관련이 없으면 그렇게 친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하고 김순환 총장하고 한 번 상관하고 부하의 위치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지검에서 같은 부장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순환 총장은 형사 2부장이었고 우병우 수석도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그 김순환 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상관으로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서울중앙지검 이제 관련된 제3차장 검사의 김순환 총장이 상관으로 오고 그 밑에 금융조세 제2부장으로 그 우병우 수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교점으로 해서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상관인 김순환 총장에게 좀 더 감정적으로나 복종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인연을 이어 나와서 나중에 이제 한 명은 검찰총장이 되고 한 명은 검사장이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순환 총장하고 우병우 수석하고 나이 차이는 8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연수원 기수는 3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요. 16기, 19기.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되게 어린 나이에 빨리 합격을 한 거죠. 21살에 됐으니까. 본인은 호적이
두 살 적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되게 빨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같은 부장을 단 적도 있었거든요. 같은 부장 직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같이 승진하는 라인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병우 수석이 약간 이게 상관 그 김수남 총장이 앞서 나가는 상관이고 될 부하고. 때부터는 아마 좀 깍듯이 모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유 박사님, 김수남 총장이 이제 기록을 봤더니 또 박 대통령과는 좀 악연이 있어요, 계속. 네. 예. 그런데 2015년 12월에 그때도 사실 보면 김수남 총장이 예상을 깨고 검찰총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민정 비서관으로 있고 우병우 민정 비서관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사건이 터졌었냐면 정윤회 비선 실세 십상시인가요? 그 십상시 얘기하면 자꾸 욕이 튀어나와갖고 요때 검찰총장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약간 그 이례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끌어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정윤회 문건 사건 때문에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둘이 이렇게 막역한 관계인데 전화를 자주 하고 냄새가 계속 나지 않나요? 네, 사실은 이제 김수남 총장하고 박 대통령하고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었어요. 좋은 인연 아니더라고요. 좀 악연이었었거든요. 예. 과거에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로 있었던 시절에 예. 그때 김수남 총장의 이제 아버지가 그 학교 총장이었었는데 그런데 무슨 뭐 비리 문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의 아버지를 이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그렇게 이제 했었던. 그건 진짜 악연인데요. 네, 악연이었거든요. 예. 글쎄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그랬는지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후보 경선할 때 김수남 총장이 또 이제 그 MB 쪽에 그쪽에 이제 거들어줬다. 그것도 이제 그런 일도 또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검찰로 있으면서 그래 정보를 주고 하는데 그게 MB 쪽이었었다. 네.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끌어들여가지고 뭐 검찰총장 자리에 앉힐 그런 인연이 직접적으로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러면 누가 역할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 전 수석 이름이 좀 나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MB가 직접 이제 윤모 전 장관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 2007년대 당선되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권했답니다. 박근혜 후보와 손을 잡고 당과 손을 잡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MB가 일어날 정도 둘이 감정이 안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대선 경선 과정 속에서 검찰에 있으면서 MB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또 배신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누군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아닌가요? 글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추측이 이제 가능한 건데. 아무튼 지금 검찰 내에서 이 우병우 사단을 어떻게 이제 걷어낼 건지 이거는 참, 숙제인데. 참 이게 풀기가 구조적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번에 검찰이 과연 다른 건 오히려 박 대통령을 세게 할 수 있어도 이 우병우 전 수석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오히려 박 대통령보다도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 물음표가 지금 찍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김수남 총장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은 또 자기한테 불똥이 뜰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만약 그 해당 검사들 또 문제 삼으면은 그럼 당신은 또 괜찮냐. 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도 그거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좀 의문시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특검 했는데 특검도 사실은 그 부분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이거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정권 바뀌고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한 뭐 두세 달이 이제 걸리긴 하겠지만은 두세 달 이제 꾹 참고 좀 이제 정말 검찰 개혁에 이제 좀 칼을 빼들 때 아마 그때 이 우병우 사단 문제도 비로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지난해 11월 10일 이제 박영선 의원이 국회 법사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 질문, 대정부 질문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영렬 중앙지검장 이분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게 최순실이다.
그러면서 이영렬 이제 특수본부장이었죠. 특수본부장. 그다음에 이석수와 우병우를 같이 수사하라고 하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특별수사본부장. 그다음 정수봉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범정기획관이죠. 이분들이 다 우병우 사단이다. 우병우 사람들이다. 최순실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김수남 총장도 결국은 누군가가 끌어줬는데 그 누군가가 우병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이게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검찰에 이걸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때 아마 이야기를 박영선 의원이 할 때, 김학의 법무부 차관했나요? 예. 이분이 이영렬 지금 본부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 상하관계로 근무할 때, 김학의 부인이 상당히 이영렬 본부장을 이 최순실과 이렇게 연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걸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리도 훌륭하다.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마 대통령이 이영렬에 대해서 이 지검장 승진할 때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의문 또 박영선 의원이 제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열이라면은 지금 현재 그 속에서 얼만큼 입증됐느냐 이 부분에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2, 3밖에 안 된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리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의혹 제기라 그것이 법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들은 금방 이와 같이 그것을 수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리저리 얽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드러나기 어렵고 그 당사자들은 당연히 증거 인멸을 한다든지 말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는 내부자의 어떤 고발 그리고 어떤 정권 교체라는 큰 틀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전모가 좀 드러난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는 금방 우병우 사단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도 검찰 조직의 생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자기들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한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과연 그 부분들을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이 다시 검찰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일정 정도 선에서 덮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상당히 이번에는 자기의 어떤 조직의 어떤 존재 여부에 갈려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는 힘을 내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어제 방송 이제 현장 가서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 검찰의 검사가 지금 2,000명이나 말입니다. 많죠.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2, 3%밖에 안 되는 정치 검찰들이 늘 검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검찰 개혁이 그래서 검찰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해서 공직수사 비리처 이렇게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 기소 독점권을 갖다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 작년 이후에 특별수사본부 하고 나서는 상당히 야당에서도 잘한다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거는 자기 조직을 갖다 칼을 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 조직 내부를. 근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네, 김 대표님. 지금 바로 이제 우리 유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검찰을 보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높아졌어요. 특검이 출발하고 90일 동안 특검의 모습을 봤던 국민들, 또 촛불을 4개월을 들고 있었던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겠다. 검찰이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알다시피 작년부터 있었던 촛불 민심에서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들 첫 번째 꼽은 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 농단의 주역, 검찰 농단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맨날 열심히 하고 그냥 밤 12시까지 나름 고생하고 있는 이 검찰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불만인데 그렇죠. 결국은 그 핵심에 있는 분들 그러고 보니까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우병우 수석하고 근무지를 4번이나 이렇게 같이 같이 할 정도로 아주 인연이 깊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검찰 한 번 같이 근무하면 뭐 식사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근데 마냥 같이 근무했다고 친해지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4번 근무하는 이력을 쭉 봤더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교점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거나 나의 승진이나 이런 그 인사관계에서 관련이 없으면 그렇게 친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하고 검찰은 이제 특검에서 넘겨받았는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존재 여부가 지금 결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정치 권력에 그동안 이 눈치를 받거나 아니면 재벌의 어떤 눈치를 받거나 아마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탄핵에 어떤 인용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권력 눈치 볼 일은 없게 되는 거겠죠. 지금 이 당분간은. 그렇죠. 그 다음에 재벌도 지금 이제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으니까 그것도 좀 덜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기업들도 지금 수사 대상이고. 근데 저는 이 조직, 검찰이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그러지만 자기 조직에 충성은 이게 저는